언급을 안 한 것 중에 이제 아까 그 DNS에서 이 DNS 부분에서 쿼리 네임을 www.dist4.net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HTTPS 레코드, A 레코드에 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예, 또 뭐 여기 중복된 게 나오는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 어차피 이건 A 레코드에 대한 중복 질의니까,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HTTPS 레코드에 대한 질의가 없는 학생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A 레코드 질의는 있었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럴 경우에 그것이 그 시스템에 DNS 캐시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 DNS 캐시에 저장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ipconfig/displaydns라는 커맨드로 그 캐시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이 실습을 하기 전에 캐시를 삭제를 하고, 이 실습을 하고 나면 이 쿼리 리스폰스를 받은 내용을, 즉 www.dting4.net에 대해서 IP 주소와 또 그것이 실제 이름이 아니고 이제 가명이다 보니 실제 이름인 cname ns.dting4.net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캐시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캐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을까 하고 살펴본 결과, 여기 보시면 없죠. www.dting4.net에 대한 거. 구글링을 해보니 이제 엣지 브라우저 자체가 그 캐시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엣지 브라우저에, 시스템에 저장이 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이제 방지를 하려면, 즉 캐시에, 그러니까 시스템 캐시에 저장이 되게 하고 엣지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레지스트리를 편집을 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편집을 했어요. 레지스트리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그거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엣지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이 안 되고 시스템 캐시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이제 ipconfig/displaydns 하면 캐시가 나타난다. 이 쿼리를 한 결과가 나타난다. 레스폰스가 들어온 결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위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3&D 쉐이킹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net-nbo로 여러분들이 봤었죠, 그죠? 그 웹브라우저에 연결을 하고 나서 보면 이제 IP 주소가 이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IP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찾아보기를 하겠습니다. 복사. 물론 이미 찾았는데. 예. 그래서 상대방 웹서버가 이제 146.56.117.111이죠. 그래서 80번 포트, 여기로 접속을 한 거죠. www.dt4.net이 여기죠. 여기에 이제 이 PC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찾기 하겠습니다. 편집, 다음 찾기, 이게 아니네. 편집 찾기 해서 거기다가 주소를 붙여놓고 아래로 찾기.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있고요. 또 찾기 하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개, 두 개가 있죠. net-nbo를 해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포트 번호를 보시면 여기에 이것은 포트 번호가 25627이고요. 여기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53831입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물론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는 뭐 그때 시스템에서 임의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두 개가 나온다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두 개인가요? 찾아봤을 때 두 개 맞아요?
두 개가 아닌 학생 있어요, 혹시? 두 개가 아닌 학생.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학생 있나요? 다 두 개 나와요? 확실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왜 두 개냐 하면 사실 그 와이샤크에서 캡처한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1, 2, 3 3&D 쉐이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 개 맨 앞에. 요것만 연결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538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3831이 이제 포트 번호죠. 즉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 이거요. 53831. 그래서 요 연결이 어떤 거냐면 요 소켓 연결에 관련된 겁니다. 요 소켓 페어의 연결과 관련된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흩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TCP 하고서 포트는 두 개를 쓴 다음에 여기에 이걸 찾아보세요. 하나가 53831이 있으면 그게 맨 처음 거였다면, 그죠? 포트 번호가 53831인 것이 맨 처음 거였다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 요 포트 번호를 복사, 오른쪽 마우스 복사. 그래서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 필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TCP 포트는 해서 컨트롤 V. 그래서 25627 하고 집어넣어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해당 캡처된 것만. 그래서 보기. 해서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이게 3&D 쉐이킹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결이 된 겁니다. 얘도. 그러니까 25627번 클라이언트 포트에서 80번 웹서버로 연결 과정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연결된 소켓이 보이는 거죠. 그 위에 거 53831은 여기에 포트 번호 53831 요거를 집어넣고 해보면 이제 얘네들 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연결 하나 만들어서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그걸 디스플레이 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소켓이 두 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양방향 소켓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소켓을 통해서 이제 이 get 메시지를 리퀘스트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응답을 받아서 디스플레이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소켓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결국은 누가 만든 거냐 하면 웹 브라우저인 엣지가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죠? 엣지가 TCP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연결 소켓이죠, 그냥 소켓 페어.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간의 이제 소켓 연결이죠. 소켓 페어를 두 개를 만들어라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이제 브라우저가 어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단일 데이터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여러 개의 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여러 개의 리소스죠. URL들. 뭐 파일일 수도 있고, 뭐 대부분 파일이겠죠. 뭐 HTML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파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영상 파일일 수도 있고, 사운드 파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파일들을
요청을 한단 말이죠. 한꺼번에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병렬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연결을 만들어 놓고 그 여러 개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동시에 요청을 하고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물론 동시라는 게 완벽하게 동시는 아니고 이제 물론 시간차는 있죠. 시간차는 있지만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개를 병렬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개의 연결이 필요한 그런 작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받아온 게 딸랑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는 이제 http.html 파일을 요청해서 받아왔고 두 번째는 http.html 그 다음에 favorite icon 파일 네임이 뭔지 하여튼 이미지 파일을 받아오는 거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 이렇게 딱 두 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연결이 많이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브라우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 브라우저들이 병렬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여러 개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연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된 건 그 중에 어느 거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3831이라는 거죠. 그래서 TCP 포트는 53831 해서 쫙 보면 이걸 통해서 뭔가 데이터가 주고받아진 긴 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까의 그 얼마였지? 27 얼마는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지는 않았다. 25627 25627번 포트를 통해서 이 소켓을 통해서는 실제로 주고받은 데이터는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렌스를 보세요. 렌스 길이를 보시면 전부 다 뭐 기껏해야 뭐 66바이트, 64바이트, 66바이트, 뭐 55바이트, 66바이트, 50바이트 다 이렇죠, 그죠? 이게 지금 TCP 헤더, 그 다음에 IP 헤더, 그 다음에 이더넷 헤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길이입니다. 그러면 TCP 헤더가 기본으로는 20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IP 헤더도 기본 20바이트죠. 그럼 그것만 해도 40바이트, 거기다가 이더넷 헤더가 14바이트죠. 그러면 그게 총합 54바이트예요. 헤더들만.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는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어떤 것들은 TCP 헤더가 20바이트를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옵션을 추가해서. 초기에는 특히나 그런데 연결 초기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에서는 연결 초기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 보내기 위해서 헤더의 길이가 더 길어져요. 옵션까지 추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데이터는 없다. 여기에서 실어나르는 데이터는 그냥 연결을 만들고 뭐 그런 과정밖에 없다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찍어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트랜스포트 컨트롤 프로토콜이고 여기에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 TCP 아래에 뭔가 페일로드가 없다. 그냥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런 것들은 다 TCP 헤더들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파워포인트에 추가로 좀 더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TCP 헤더 항목들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시퀀스 넘버, 액노니지 넘버 등등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나, 둘, 셋, 넷, 5줄 해서 곱하기 5는 20바이트죠. 기본이 20바이트, 추가로 이제 더 헤더들이 추가로 더 올 수 있다. 옵션 헤더들이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그걸 보자면 네. 이건가? 이거? 네, 이거 맞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그죠?
포트, 소스 포트, 데시네 포트, 시퀀스 넘버, 그리고 뭐 에커너지 넘버,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에커너지 넘버, 이런 것들 바이트 수를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바이트죠, 그죠? 이런 게 다 네 바이트짜리야. 이거는 두 바이트. 포트 번호는 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소스 포트 번호 두 바이트죠, 그죠?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도 두 바이트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네 바이트, 또 그 다음에 에커너지 넘버 네 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 여기에 데이터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더 렌스하고도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가 데이터 부분이요. 그러니까 페일로드죠. TCP의 페일로드니 여기 있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TCP 헤더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데이터다. 그 의미니까 헤더 렌스라는 말과 데이터 옵셋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숫자는 이제 곱하기 넷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라고 써 있으면 5 곱하기 4는 20. 그래서 20바이트 뒤에 데이터가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이라고 되어 있네요. 8. 현재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8이죠. 그럼 8이면 32바이트 뒤에 있다는 얘기죠. 즉 헤더의 길이가 여기까지가 32바이트다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이 20바이트라고 했으니까 32바이트가 헤더라는 얘기는 지금 20바이트에 16바이트만큼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더들은 여기에 이제 비트 하나하나씩 플래그들입니다. 플래그. 그래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1과 0으로 표시되는 비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펼쳐보면 이렇게 각각의 비트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첫 번째 세 비트는 여기 reserved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거를 이제 흐름 제어용으로 쓰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흐름 제어가 있군요. 여기에 reserved가 있고 하나, 둘, 셋 요거 흐름 제어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urgent bit라 해서 이 페일로드 안에 뭔가 긴급하게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겨야 되는 데이터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있으면 1, 없으면 0. 그 다음에 이 에커너지 플래그는 지금 이 이 세그먼트에 에커너지가 가느냐, 이 에커너지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에커너지가 가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에커너지가 안 간다. 즉 뭔가 확인을 보내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푸시 플래그. 이 푸시 플래그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TCP에서 조립을 해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조립을 할 거냐. 이 푸시 플래그가 있는 세그먼트까지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세그먼트들을 쭉 조립을 하다가 이렇게 푸시 플래그가 여기에 1로 세트되어 있는 세그먼트가 오는 순간 그 데이터까지 합쳐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기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은 세트가 안 돼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플래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SYN이라고 하는 플래그는 뭐냐면 Synchronization 플래그예요. 동기화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맨 첫 번째 그 연결을 시작할 때 아까 얘기했던 3-hand shaking 맨 첫 번째 1번 세그먼트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나의 시퀀스 번호라고 하는 걸 넘겨줍니다. 시퀀스 번호라는 건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그먼트들을 이제 여러 개 보낼 때 그것들이 이제 그 몇 번째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분할을 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상대방한테 전송을 하는데 그 전송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뭐 뒤죽박죽이 됐을 때는 그 수신 측의 TCP가 다시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푸시 플래그가 올 때까지 조립을 해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긴다 그랬는데 그 순서가 맞지 않으면 데이터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식이 안 될 테니까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는 넘버링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넘버링을 하기 위한 그런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제 수신 측에서 어떤 것이 누락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걸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번호들이 다 있어야 돼요. 세그먼트마다. 그러한 번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1번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랜덤한 번호로 시작을 해요. 항상 똑같은 번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랜덤한 번호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도대체 몇 번부터 제가 보낼지를 알 수가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보내는 데이터를 100번부터 그냥 임의로 100번이라고 붙여서 보내고 그 다음 101번, 102번 이렇게 보낸다고 치자 이거요.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도대체 100번이 왔는데 99번이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98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즉 100번이 첫 번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맨 처음에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맨 처음에 내가 100번부터 시작을 할 거야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시퀀스 넘버를 보내는데 네가 그거를 알아두고 있어. 내가 100번째부터 보낼 거니까 내가 지금 보내는 시퀀스 넘버를 확인해라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이 SYN Synchronization Flag의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그 소켓을 시작을 할 때, 즉 소켓을 처음에 만들 때 그때만 나와요. 그때만 내가 너한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필요가 없죠. 그걸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FIN이라고 하는 플래그는 이건 피니시 플래그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종료할 때, 자, 우리 연결 이제 종료하자. 자, 이제 끊자 하는 그런 의미의 플래그입니다. 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플래그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래그들이 여기에 쫙 한 비트씩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한 건데요. 데이터를 얼마나 내가 상대방한테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이게 클수록 더 데이터를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윈도우 사이즈는 사실 내가 보내는 쪽이 아니고 내가 받는 쪽일 때의 의미예요. 내가 받는 쪽일 때 나는 네가 보내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어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수신 쪽에 그 NIC라든가 아니면 NIC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루틴 쪽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시스템 리소스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즉 제대로 동작이 안 되면 NIC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매우 작게 해놔요. 이것을 매우 작게 해놔서 내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씩 천천히 보내달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상대방한테 이 값을 얼마다 하고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얼마나 원활하게 데이터를 보내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섬은 이제 무결성 체크를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urgent 포인터라는 건 아까 여기서 urgent 플래그가 세트가 돼 있다면 어디까지가 이제 데이터가 urgent 데이터냐 하는 것을 위치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 긴급히 보내야 될 데이터가 있는 부분인가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urgent 플래그가 1로 세트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1로 세트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도 값이 없죠. 예.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 사이즈 6535면 매우 큰 겁니다. 예.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urgent 포인터는 뭐 지금 세트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세그먼트거든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D 쉐이킹 과정의 맨 첫 번째다 이거요. 거기에서는 이제 옵션들이 그 12바이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바이트의 내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146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냐면 이제 둘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쪽이 A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시작을 한다.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는 1460이라고 알리는 거죠. 그러면 세그먼트에 대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내 컴퓨터 쪽에 그 NIC에 그래서 즉 결국은 이거는 뭐 유선이라면 이제 이더넷이겠죠. 이더넷. 또는 무선이면 이제 뭐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등등 여러 가지 NIC들이 있을 텐데 이 NIC에서 이제 프레임을 내보낼 때 그 프레임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최대의 그 MTU 사이즈에 의해서 결국은 MSS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제 MTU가 결정이 되면 MTU 빼기 IP에서 20바이트 헤더 다음에 빼기 TCP 헤더 기본으로 20바이트 이거 빼면 MTU는 1500이고 빼기 20 빼기 20 하면 TCP에서 실어 나를 수 있는 페이로드의 사이즈가 1460이죠. 그러면 내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요거 단위다. 그래서 이쪽에 네가 보낼 때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받은 거를 TCP가 이제 자를 텐데 얼마로 잘라서 보내냐? 요걸로 잘라서 보내달라. 그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잘라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잘라서 이쪽에서 잘라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보내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하죠. 물론 내 사정도 있겠지. 예를 들면 이쪽에 그 MTU가 1500이고 이쪽에 MTU가 500이다. 그러면 이제 B는 이쪽으로 MSS를 알릴 때 아마도 뭐 460을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자기 거는 이제 이쪽이 그 MTU가 1500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1500까지 자를 수 있지만 1500까지 1460의 크기로 나는 자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내봐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500이니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나는 이렇지만 하여튼 460으로 잘라서 보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요 네트워크에선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칠 텐데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는 여기서 또 그 MTU 사이즈가 더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MTU 사이즈가 뭐 100이다. 즉 아주 그 조그맣게 잘라서 보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TCP가 서로 처음에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상대방 거를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60으로 잘라서 보낼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걸 누가 이걸 다시 이 MTU 사이즈에 맞게 다시 쪼개주느냐 하면 이거는 IP가 합니다. IP가 그걸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온 패킷을 다시 분할을 해요. 재분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에 IP에서 다시 그것을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TCP한테 넘기면 이제 TCP가 받은 거는 이제 이 500에 맞게 이제 다시 조립된 걸 받겠죠. 네, 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3D 쉐이킹이 아니라도 어쨌든 그 TCP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그 헤더들이 사용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들의 용도를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을 한번
보기 전에 전체의 흐름을 다 끝내고 나서 실제 상황을 봅시다. 아직은. 네. 아직은 다 안 끝났죠. 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실제 HTML 파일을 받은 데까지 이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아까도 봤지만 실제 연결만 하고 끝난 거라고 그랬고, 아까 다시 포트 번호 몇 번이었나? 포트 번호 53509였나? 예. 아무튼 아니네. 노트패드. 네, 53831. 이 포트 번호의 클라이언트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포트로 연결된 소켓들을 보겠습니다. 소켓으로 주고받은 것들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은 그 소켓에서의 흐름이죠. 이거에서의 흐름. 얘네들은 흐름이 없고 그냥 연결만 한 거고요. 둘 다 어쨌든 이스태블리시드긴 하죠. 연결은 됐으니까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 둘 다 브라우저인데 여기 보시면 MSH잖아요, 그죠? 엣지에서 두 개의 연결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하는 거죠.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얘는 그냥 연결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얘는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걔를 중심으로 볼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길이가 처음에는 66, 66, 54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는 데이터는 주고받은 건 없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저게 한 6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옵션이 헤더가 TCP에서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산했습니다만 이제 이더넷 14바이트 플러스 IP 20바이트 플러스 TCP 20 이 기본 이게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54죠, 그죠? 54. 그래서 54인데 와이샤크에서 보면 여기에 66, 66, 54 이렇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낸 것이고, 지금 기본이 54인데 66이라는 거는 12바이트만큼이 옵션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12는 66이죠. 그죠? 이게 옵션 TCP 옵션 헤더 이 부분이죠. 옵션 헤더는 항상 그 4바이트 단위로 4바이트 단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뭐 물론 바이트가 모자라면 뒤에 패딩을 붙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뭐 모자라지 않고 4 곱하기 3이죠. 그죠? 4 곱하기 3에서 12바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랬지만 3줄이죠. 3줄. 한 줄, 두 줄, 세 줄. 그래서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12바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66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보내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보낸 것도 처음이지만, 내가 보낸 처음이죠? 상대방이 보낸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든가 그런 걸 상대방이 또 나한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옵션 헤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12바이트 옵션을 붙여서 66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두 번째인데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죠. 그죠? 내가 보내고 상대방이 보내고 내가 다시 보내는 그 세 번째. 그거의 경우에 이제 옵션 헤더가 빠져서 54바이트만 남았습니다. 즉 기본 헤더들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페일로드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 전부 TCP 헤더, IP 헤더, 이더넷 헤더만 있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3핸드 쉐이킹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HTTP get 메시지로 이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걸 흐름을 그려볼게요. 예, 여기다가 밑에다 그릴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get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강이다. 이게 펜서가 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클라이언트 여기 서버 펜서가 잘 안 되고 있죠. 이상하게 글씨가 언제부턴가 막 이상하게 잘 안 써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 잘 되는데 이게 이제 1번 이렇게 get message가 갔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HTTP 메시지. 참. 그러니까 즉 HTTP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잘 받았다는 TCP의 확인이 있죠. 참. 네, 그게 2번이 되겠습니다. 80번 포트에서부터 831 포트로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실제 1514바이트, 1514바이트 1번, 2번, 3번, 4번 그죠? 1514바이트, 1514바이트 이게 이제 이 get message 요청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http.html 그래서 http.html 파일을 보내는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나눠서 보낸다. 1514인 이유는 이게 이더넷 헤더 14 플러스 IP 헤더 20 그 다음에 TCP 헤더 20을 1514에서 빼면 나머지 페일로드가 얼마예요? 146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TCP에서 1460 단위로 잘라서 헤더들을 붙여서 전송을 한 거죠. 저 서버에서. 그거를 이제 한 번 보냈고 1514 보냈고 그 다음에 또 1514 보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뭘 보냈냐? 확인을 보냈습니다. 5번. 이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이제 TCP가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TCP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국은 HTTP가 즉 서버 쪽의 HTTP가 여기에 서버 쪽의 HTTP가 이제 HTTP.html 파일을 TCP한테 넘겨줘서 그 TCP가 이제 잘라서 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HTTP가 보낸 건데 그걸 받은 TCP가 의뢰를 받은 TCP가 보내는 거다.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 TCP가 이제 어디 갔어? 이거 아닌데 여기 클라이언트 TCP가 5번이죠. 5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이게 6번이죠. 6번이 이제 남은 1514, 1514 하고 남은 896바이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 합쳐서 http.html 파일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HTTP 1.1 뭐 205K 이렇게 사인이 내려졌는데요. 결국은 저쪽에서 요청한 http.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를 서버가 보내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확인이, 마지막 확인이 갔겠죠. 여기에는 지금 밑에 보이겠죠. 한 줄 내려보면. 예. 없군요. 예.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메커니즘에서는 또 설명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내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TCP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없고 바로 또 뭘 요청했느냐? 이거 없이 7번에, 이게 7번이죠. 7번. 다시 또 get message로 또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했냐면 favorite icon 이미지 파일을 요청했죠. 그러면 이게 이래도 되느냐 하는 걸 또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3&쉐이킹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만들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TCP는 동작을 한다 기본적으로. 네, 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TCP 동작은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 이게 필수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TCP의 특성이에요. 뭔 특성이냐면 이제 신뢰성이죠. 데이터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보내줘야 이쪽에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이 제대로 받았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이 송신 측은 이것을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확인이 안 오면 다시 데이터를 재전송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죠. 즉 중간에 뭐 가다가 이제 뭔가 손실이 됐거나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TCP에서 IP한테 의뢰를 하면 IP가 길 안내를 해서 이더넷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실제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즉 배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왜 저쪽 수신 측에서 받았다는 게 안 오니까 그러면 다시 전송을 한다. 신뢰성이 있는 통신을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하나의 세그먼트를 전송을 하면 하나의 세그먼트에 대한 확인, 또 하나의 세그먼트를 보내면 또 그거에 대한 확인, 또 하나를 보내면 확인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기본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500바이트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확인, 보낼 때마다 확인.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그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다 보내고 확인, 보내고 확인, 보내고 확인 해야 되니까 너무 비효율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 개를 보내고 확인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TCP에서 구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불러주는데 한 개씩 숫자를 불러줘요. 그럼 이제 한 개를 내가 불러주고 여러분들이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개를 불러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숫자를 이제 한 자릿수 숫자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 5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5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7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7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지루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5, 7, 3, 6 하면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1514 보내고 받고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받고 확인을 한 거죠. 두 개. 그죠? 하나, 둘. 이게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진 거고, 그럼 클라이언트는 거기에 대해서 서버한테 여기까지 받았다 하는 것을 알린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서버에서 또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걸 흐름을 다시 그려보면 이쪽이 서버고 일단 클라이언트면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데이터 확인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이렇게 보낸 거죠. 물론 이렇게 보내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데이터 확인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현대의 그 TCP에서는 또 이걸 너무 이렇게 많이 몰아서 보내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다. 해보니까 예, 또 그런 결론이 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2개 내지 3개 정도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확인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한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개 몰려 있는 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죠. 와이어샤크에 여기에서 보면 쭉 내려보면 1514 여기 2개죠. 그 다음에 여기도 1510, 1514 2개죠.
그리고 확인 갔어요. 또 1514, 1514. 그죠? 1514, 1514. 여기에는 3개가 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3개 이상 간 게 있나요? 연속적으로? 있는 학생 있어요? 있어요? 몇 개까지? 3개? 그러니까 3개까지. 3개 이상이라고 내가 물어봤으니까 3개. 예. 그럼 4개 이상. 없죠? 예. 대부분 2개에서 3개까지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그거를 많이 몰아서 보내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몰려서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걸 네트워크에서 그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과거에는 더 늘릴 수 있었는데 늘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뭐 해보니 별로 그렇게 효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내고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도 하나하나씩 보내고 확인하는 것보단 그래도 2개 나지 3개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원활하게 효율도 좋고 원활하게 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도 지금 3개 확인, 여기에 마지막 짜투리 확인. 네, 이렇게 했네요. 네, 여기까지 흐름을 설명해 봤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제 다시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만들고 나서 이쪽에서 http.html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았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http. 확인이죠. 확인. 수신 확인. html을 보냈고 그거에 대한 뭐 수신 확인 이거에 대해서는 또 좀 나중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favorite 아이콘 요청을 했고 그 favorite 아이콘을 요청했고 아이콘 보내고 물론 이제 요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청 확인 받고 그 다음에 아이콘 보내고 또 이쪽에서는 아이콘 받은 거 확인하고 이런 흐름이 이루어진 거죠. 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물론 그 안에서 아까도 봤지만 이제 큰 것들은 쪼개서 2개씩 보내기도 하고 3개씩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 보낸 것에 대한 확인받고 뭐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네. 이런 흐름으로 일단 데이터 전송이 완료됐다. 대략 그렇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